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속 한 구절이 전 세계 역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천 년간 감춰져 있던 한민족의 놀라운 기원을 밝혀줄 단서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명문대 학자들이 긴급히 카이로로 향한 이유, 그리고 이집트 최고 권위자들의 격렬한 반박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에밀리 윈슬로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오래된 카페의 창가 자리에서 뉴욕의 겨울 풍경이 내려다 보였다. 따뜻한 라떼 한 잔을 들이키며 에밀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평소라면 바로 휴지통으로 던져버렸을 자료였지만 발신인이 예일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라는 점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한민족의 기원이 성경 속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욕단의 후손이라고. 에밀리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수십 년간 고대 문명과 잊혀진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담아온 그녀였지만 이런 주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에밀리, 이번에는 정말 흥미로운 소재를 가져왔어. PBS 채널 책임 프로듀서 마이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한국의 건국 신화와 성경 사이의 연결고리라니 시청자들이 열광할 거야. 에밀리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마이크, 이건 그냥 국수주의적 음모론에 불과해. 진짜 역사와는 거리가 멀어. 그래도 확인해볼 가치는 있지 않아? 너의 냉철한 시선으로 검증해보는 거야. 만약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 그것도 다큐멘터리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어. 에밀리는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고조선의 창건자 단군 왕검과 성경 속 욕단의 이야기가 묘하게 겹치는 부분들. 표면적으로는 황당한 주장이었지만 자료의 정교함은 그녀의 직업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알았어, 마이크.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이 이야기를 파헤쳐 볼게.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다. 다음 날, 에밀리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카메라 장비부터 녹음기, 노트북까지.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익숙해진 여행 준비였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아마도 그것은 새로운 문화와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황당한 이야기를 깨부수는 순간의 학문적 성취감에 대한 기대였을까요? 에밀리, 이번 주제는 위험할 수도 있어. 동료 다큐멘터리 감독 제니퍼가 출발 전날 저녁 전화로 경고했다. 역사와 종교, 정체성이 얽힌 문제는 항상 예민하잖아. 알아, 제니. 하지만 내가 할 일은 진실을 찾는 거야. 만약 이 이야기가 허구라면 그것도 밝히는 게 우리 역할이지. 에밀리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새벽녘, 에밀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드러났다. 이 여정이 그저 또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끝날지 아니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에밀리 윈슬로의 지적 탐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에밀리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택시에서 내린 그녀의 눈앞에 웅장한 박물관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에서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박지훈 교수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윈슬로 감독님,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훈 교수는 단정한 슈트 차림으로 박물관 로비에서 에밀리를 맞이했다.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다. 연락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이론에 대해 회의적이에요. 하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 이 이론을 들었을 때는 황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두 사람 옆에는 문화재청에서 파견된 통역사 한소윤이 있었다. 28살의 젊은 여성이지만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어 영어에 능통했다. 오늘은 먼저 고조선 유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지훈 교수의 안내에 따라 세 사람은 전시실로 들어섰다.
에밀리는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청동기 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반도의 유물들이 시간 순서대로 전시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고조선 시대의 와당기와 조각에 새겨진 이상한 문양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문양, 어딘가 익숙한데요. 에밀리는 와당에 새겨진 기하학적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박지훈 교수가 설명했다. 이 문양은 고조선 시대의 전형적인 기하학 패턴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고대 중동 지역의 문양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죠. 이게 히브리어와 닮았다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어요. 에밀리가 말했다. 박지훈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좀 과장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비슷한 기하학적 패턴은 세계 여러 문명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했으니까요. 한소윤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교수님, 최근에 발견된 평양 근처 유적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우연인가요? 에밀리는 카메라를 통해 두 사람의 대화를 담으며 이 논쟁이 한국 내에서도 진행 중임을 실감했다. 박물관을 둘러보는 내내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정말 이 문양들이 중동과 연결되어 있을까? 아니면 그저 비슷한 형태를 가진 독립적 발전의 결과일까? 점심시간, 세 사람은 박물관 근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에밀리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비빔밥의 맛에 감탄했다.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다양한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게 인상적입니다. 에밀리는 진심으로 말했다. 한소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한국 문화도 그래요. 다양한 영향을 받아왔지만 우리만의 것으로 조화롭게 발전시켜왔죠. 윈슬로 감독님, 내일은 고대 문헌 자료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삼국 유사에 기록된 단군 신화와 관련 자료들이죠. 박지훈 교수가 일정을 안내했다.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부터 많은 정보와 인상이 밀려들었다. 호텔로 돌아온 그녀는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며 메모를 정리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모습이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지붕은 마치 오랜 역사와 현재가 대화하는 듯했다.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닐지도 모르겠어. 에밀리는 생각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에밀리는 고대 문헌을 연구하고 여러 유적지를 방문하며 풍부한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여정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카이로에서 열리는 고대 문명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정말 가야 하나요? 한소윤은 인천공항에서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의외로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다. 중동 쪽 자료도 확인해야 하니까요. 하페즈 교수님이 이 주제에 관해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들었어요. 에밀리는 짐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한 에밀리는 강렬한 햇빛과 건조한 공기에 잠시 당황했다. 서울의 선선한 봄 날씨와는 너무도 달랐다. 공항 출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카이로 대학교 측 안내원이 다가왔다. 윈슬로 감독님, 환영합니다. 하페즈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카이로 대학교 고대 언어학과 사미르 하페즈 교수는 70대의 노학자였다. 평생을 고대 샘족 언어와 문화 연구에 바친 그는 학계에서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는 인물이었지만 보수적인 성향으로도 유명했다. 에밀리 윈슬로, 당신의 작품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페즈 교수는 웅장한 대학 도서관에서 에밀리를 맞이했다. 하지만 이번 주제는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에밀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교수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고 싶습니다. 증거가 어디로 이끄는지 따라가는 것이 제 방식이니까요. 하페즈 교수는 코웃음을 쳤다. 증거라고요? 한민족과 고대 히브리인 사이의 연결을 주장하는 이론은
그저 환상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나 전혀 근거가 없죠. 다음 날 열린 세미나에서 하페즈 교수는 강력한 반박 논문을 발표했다. 한민족 샘족 연결설은 학문적 환상이라는 제목의 발표였다. 에밀리는 카메라를 들고 그의 발표를 녹화하면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단군의 단과 욕단의 단이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문화적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터무니없는 접근법입니다. 하페즈 교수의 목소리는 강당에 울려 퍼졌다. 언어의 우연한 유사성은 세계 어디서나 발견됩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적 연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에밀리는 자신이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간략히 소개했다. 그녀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발표했지만 하페즈 교수의 강한 비판에 다소 위축되는 느낌이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에밀리는 나일강 변 카페에서 생각을 정리했다. 멀리서 피라미드의 실루엣이 보였다. 5,000년의 역사를 품은 이집트와 그보다는 짧지만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온 한국. 두 문명은 정말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것일까? 호텔로 돌아온 에밀리는 한소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페즈 교수님이 강력하게 반박하셨어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여요. 전화기 너머로 한소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역사는 때때로 교과서에 기록된 것보다 더 복잡하니까요.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일강 위로 떠오르는 달빛이 물결을 따라 흔들렸다. 그녀는 이제 이 프로젝트의 단순한 직업적 호기심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두 세계 사이에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의무를 느끼는 듯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걸까? 에밀리는 자문했다. 그러나 그녀의 직감은 이 이야기 속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진실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카이로에서의 마지막 날, 에밀리는 이집트 박물관에서 고대 중동 문명의 유물들을 촬영하고 있었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한 점토판에 새겨진 문양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서울 박물관에서 본 고조선 와당의 문양과 묘하게 유사했다. 흥미로운 발견이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에밀리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하페즈 교수였다. 교수님, 이 문양이 한국에서 본 고조선 유물의 패턴과 비슷해 보여서요. 에밀리가 말했다. 하페즈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점토판을 살펴보았다. 문화적 모티프의 우연한 유사성이라고 봅니다. 인류는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표현 방식을 발전시키곤 하죠.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의문이 들었다. 이틀 뒤, 그녀는 서울로 돌아와 박지훈 교수와의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단군 신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선민 사상과 유사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에밀리는 카페에서 박지훈 교수와 마주 앉아 질문했다. 박지훈 교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그런 유사성은 인류 문명 전반에서 발견됩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천상의 기원을 가진 창시자 신화가 존재하죠. 그것만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군의 곰과 호랑이 이야기와 욕단의 후손들이 동물과 관련된 부족, 신화를 가졌다는 점도 우연인가요? 에밀리가 추궁했다. 박지훈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최근에 발견된 일부 고고학적 증거들은 고조선과 중동 지역 사이에 무역로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에밀리의 눈이 커졌다. 그렇다면 문화적 교류의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혈통적 연결까지 주장하기에는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죠. 박지훈 교수가 신중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한소윤과 함께 청계천을 따라 산책했다.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고대의 물길은 마치 역사와 현재의 공존을 상징하는 듯했다. 단군 왕검이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에밀리가 물었다. 한소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역사적 인물이었는지 신화적 존재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할까요? 단군은 우리 민족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실존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에밀리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미국인으로서 그녀는 항상 역사적 사실과 증거를 중시해왔다. 하지만 한소윤의 관점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호텔로 돌아온 에밀리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다. 서울과 카이로에서 촬영한 영상, 인터뷰 내용, 문헌 자료들. 그녀는 스크랩북에 핵심 내용들을 붙이고 연결선을 그려나갔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 에밀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언어적 유사성, 문화적 모티프의 공통점, 신화 속 이야기 구조의 유사함. 개별적으로는 우연일 수 있지만 모두 합치면 뭔가 의미 있는 패턴이 보였다. 비록 직접적인 혈통적 연결을 증명할 수는 없더라도 고대 문명 간의 교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였다. 에밀리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이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했다. 단순히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을 넘어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상호 연결성, 그리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신화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유전학 연구소 김태영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에밀리는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했다. 지난 일주일간 에밀리는 박지훈 교수의 소개로 한국 유전학자들과 협업하며 한국인 DNA 샘플과 중동 지역 인구의 유전적 연관성을 조사했다. 만약 한민족이 정말 욕단의 후손이라면 유전적으로도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입니다. 김태영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인의 유전자 구성은 전형적인 동북아시아 계통이며 중동 지역 샘족과의 유전적 연결은 사실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상된 결과였지만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웠다. 그녀가 발견한 문화적 유사성들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화적 유사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에밀리가 물었다. 김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인류 문명은 생각보다 더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 전파, 여러 차례의 민족 이동. 직접적인 혈통 관계가 없더라도 문화적 요소가 전파될 수 있죠. 에밀리는 비디오 카메라로 연구 결과를 녹화하며 생각에 잠겼다. 이 결과를 가지고 하페즈 교수에게 다시 연락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화상 통화 너머로 하페즈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DNA가 말해주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제 이 황당한 이론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아닌가요? 에밀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객관적인 과학 데이터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정했지만 그녀가 발견한 문화적 유사성들은 여전히 설명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한소윤과 함께 남산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DNA 결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문화적 유사점들이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한소윤은 와인 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과학과 신화는 항상 다른 이야기를 하곤 해요. DNA는 혈통적 연결이 없다고 말하지만 문화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 모든 문화적 유사성은 전부 환상인가요?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났다. 한소윤은 고개를 저었다. 환상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상상력일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문명이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진실이 아닐까요? 그 말에 에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금까지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어쩌면 그 진실이란 것이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밀리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지금까지 촬영한 수십 시간의 영상 클립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시퀀스를 이리저리 배열해보며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고민했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까?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바깥에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서울의 초여름 장마가 시작된 참이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그녀의 목표는 분명했다. 욕단 마이너스 단군 연결설이라는 황당한 이론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것이 근거 없는 주장임을 밝히는 것.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DNA 증거는 확실히 혈통적 연관성을 부정했지만 문화적 유사성은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한소윤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어요. 한소윤이 물었다. 2시간 후 그들은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이 공간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비오는 정원을 바라보며 그들은 차를 마셨다. 윈슬로 감독님, 고민이 많아 보이네요. 한소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에밀리는 미소 지었다. 이제 에밀리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1달 넘게 함께 일했는걸요. 그래요, 에밀리.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에밀리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러워요. 처음에는 이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과학적 증거도 그걸 뒷받침하고요. 하지만 한소윤이 물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단순한 사실 여부를 넘어선 뭔가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이런 연결을 찾으려 할까요? 왜 서로 다른 문명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그토록 열광할까요? 한소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한국 사람으로서도 꼭 사실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전설이 우리를 설명해 주거든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 말에 에밀리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나는 지금까지 진실이 아니라 진심을 다루고 있었구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소윤이 물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이론이 사실인가? 라는 질문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고 싶어 하는가? 일지도 모르겠어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작은 연못에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다. 에밀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작은 사건이 역사 속에서 퍼져나가는 모습 같았다.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에밀리가 말했다. 우리 서양 사람들은 종종 사실과 진실을 동일시해요. 하지만 어쩌면 그 둘은 다른 것일 수도 있겠네요. 한소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양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신화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에밀리는 노트북을 펼치고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다시 구상했다. 그녀는 이제 이해했다. 이 다큐는 욕단이 단군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 이야기에 끌리는가를 조명해야 했다. 스크린에 그녀는 새로운 제목을 타이핑했다. 신화의 흰 마이너스 욕단과 단군 사이에 상상된 연결. 이것은 사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야. 인간의 정체성 탐색에 관한 이야기지. 에밀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빛났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는 작업이 아니라 인류가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려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에밀리는 이제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심판자가 아니라 인류의 정체성 탐구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에밀리는 서울의 작은 편집실에서
마지막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과 이집트에서 촬영한 수백 시간의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선별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구성하는 작업이었다. 이 부분에서는 하페즈 교수의 반론을 보여주고 바로 다음에 DNA 분석 결과를 넣으면 어떨까요? 편집 보조 김도현이 제안했다.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과학적 증거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사실과 신화 모두의 열린 시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8주 동안의 촬영과 조사를 통해 에밀리의 관점은 크게 변화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6단 마이너스 단군 연결설의 허구성을 증명하려 했지만 이제 그녀는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그것은 인류가 어떻게 자신의 기원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구축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내레이션을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요? 한소윤이 물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마지막까지 에밀리와 함께했다. 에밀리는 노트북을 열어 작성 중인 내레이션 원고를 보여주었다.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는 항상 연결점을 찾으려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민족 사이의 공통된 이야기를 발견할 때 우리는 마치 오래 잃어버린 형제를 만난 듯한 감동을 느낍니다. 욕단과 단군의 이야기도 그런 연결점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일지 모릅니다. 한소윤은 감탄했다. 정말 아름다운 시각이네요. 증거가 없더라도 이야기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과학적 증거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정하지만 그것이 이 이야기의 문화적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신화는 때로 DNA보다 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편집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에밀리는 마지막 장면을 위해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촬영한 영상을 선택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고궁이 공존하는 모습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다음 날, 에밀리는 박지훈 교수를 만나 완성된 다큐멘터리의 초안을 보여주었다. 2시간짜리 영상을 본 후 박지훈 교수는 깊은 감동을 표현했다. 윈슬로 감독님,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가 그저 또 하나의 황당한 이론을 다루는 서양의 시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 학자들도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보았군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밀리가 물었다. 신화와 역사가 서로를 완성하는 방식이요. 객관적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아름답게 담아냈습니다. 그 말에 에밀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시각을 절대 갖지 못했을 거예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마지막 편집 작업을 마친 후 에밀리는 한소윤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석양이 강물 위에 황금빛 길을 만들어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뭐가 가장 그리울 것 같아요? 한소윤이 물었다.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마도 이런 순간들이 그리울 것 같아요.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시간들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때때로 언어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순간이 있다. 에밀리는 이제 그것을 이해했다. 그녀의 내레이션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증거는 없었지만 질문은 계속 남아있다. 신화가 말하지 못한 진실이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마도 우리가 서로에게서 발견하는 공통된 인간성 속에 있을 것이다. 뉴욕의 PBS 스튜디오는 다큐멘터리 시사회 준비로 분주했다. 에밀리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발표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신화의 흰-6 욕단과 단군 사이에 상상된 연결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완성했다. 긴장되나요? 프로듀서 마이크가 다가와 물었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다. 조금요. 하지만 이번 작품은 특별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았거든요. 시사회장에는 학계 인사들과 언론, 그리고 다큐멘터리 팬들로 가득 찼다.
심지어 특별 초청으로 한국에서 박지훈 교수와 한소윤도 참석했다. 에밀리는 무대에 올라 간략한 소개말을 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다큐멘터리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역사적 검증으로 시작했지만 이 여정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과 중동의 고대 연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으로 시작해 고조선 유물, 카이로의 고대 문명 유적, 그리고 두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담은 장면들이 펼쳐졌다. 에밀리의 내레이션은 객관적 사실과 감성적 통찰을 절묘하게 조화시켰다. DNA는 우리가 서로 다른 혈통임을 말해주지만 문화는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온 인류의 보편적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2시간의 상영이 끝나고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윈슬로 감독님,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다. 에밀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역사와 신화의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만을 중요시하지만 어쩌면 의미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신화가 단순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사회가 끝난 후 리셉션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밀리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박지훈 교수는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다. 고조선 와당 문양을 재현한 작은 도자기였다. 이것은 단순한 문양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한 조각입니다. 당신의 다큐멘터리처럼 이 도자기도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에밀리는 감동했다.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네요.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한소윤도 에밀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제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끝났네요. 다음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에밀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정확히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경험이 제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어요. 다음에는 신화와 현실의 경계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탐구해보고 싶어요. 행사가 끝나고 에밀리는 호텔방에서 창밖의 뉴욕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완성된 다큐멘터리 최종본과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그녀가 서울에서 그린 스토리보드가 붙어 있었다. 에밀리는 컴퓨터를 열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첫 페이지를 열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분명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공통된 인류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같은 달이 지금 서울의 하늘에도 떠 있을 것이다. 에밀리는 미소 지었다.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야기는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학문의 가치는 결론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 정신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고 우리 안에 뿌리를 되새기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